자, 이번 시간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자극과 반응, 단원 중에서 청각, 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듣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세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귀 인두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골이관, 세 번째는 전정기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귀 인두관은 저번 시간에 언급이 한번 됐었죠. 귀 인두관의 역할은 뭐였냐면 자, 귀 안쪽에 고막이 있고 고막 안쪽 부분이 있고 바깥쪽 부분이 있었을 때 귀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해준다 라는 게 귀 인두관의 역할이었어. 듣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이 같지 않아서 귀가 한쪽으로 팽창을 하면서 귀가 먹먹해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귀 인두관이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을 같게 조절해서 귀가 먹먹해지는 이러한 증상이 완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자, 전혀 듣는 것과 상관이 없었어. 맞죠? 자, 그럼 나머지 두 부분, 반골이관과 전정기관을 할 텐데 오늘 듣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할 거야. 알겠죠? 자, 방골이관, 전정기관 합쳐서 평형감각기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방골이관, 전정기관 각각 어느 위치에 있었냐면 귀에 여기가 귓바퀴가 있었고 웨이도가 있었고 고막, 그 다음에 여기 왜 귓속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방골이관, 전정기관, 달팽이관 있었죠. 자, 이렇게 보면 이 귀의 가장 바깥 부분, 귓바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 여기 가장 안쪽 부분이 돼. 그래서 귀의 가장 안쪽 부분이라고 해서 내이라고 하기도 해. 안 내자, 귀 이자. 알겠죠? 귀의 가장 안쪽 부분이다, 내이. 알겠죠?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 분들이 한번 언급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어. 왜냐면 예전에는 웨이, 중이, 내이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알겠죠? 자, 일단 내이라고 하기도 한다. 내이 안쪽에 있다. 내이에 있다. 자, 방골이관은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생긴 이러한 부분을 방골이관이라고 한다. 그 다음 바로 전정기관 있었고 밑에 달팽이관 있었죠. 저번 시간에 청각 첫 번째 부분 시간에서는 여기 달팽이관이 엄청 키포인트였어. 왜? 여기 안에 들을 수 있는 세포, 청각세포가 들어있었지. 맞죠? 그래서 청각세포에서 소리를 감지해서 청각신경에서 대뇌로 올렸지. 맞죠? 자, 그런데 오늘은 방골이관, 전정기관이 주인공이야. 맞죠? 자, 그럼 첫 번째 방골이관부터 시작할게요. 방골이관은 듣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것을 감지하냐면 몸의 회전이나 이동을 감지한다. 알겠죠? 자, 우리가 뭐 롤러코스터를 타서 우리 몸이 회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코끼리 코를 돌면서도 몸이 회전할 수도 있어. 맞죠? 자, 근데 눈을 뜨고 있는 상태면은 보이잖아. 내 몸이 회전을 한다는 게 혹은 내 몸이 이동을 한다는 게 보이잖아. 하지만 눈을 감고 있었을 때도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탈 때 이렇게 내 몸이 지금 회전하고 있구나. 혹은 내가 코끼리 코를 눈을 감고 코끼리 코를 돌고 있어. 지금 내 몸이 정지 상태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회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내 몸이 회전한다는 거를 시각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귀에서도 알 수 있어. 알겠지? 다른 부분에서도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귀 속의 방골이관이다. 알겠죠? 자, 그럼 방골이관에서는 눈을 감았는데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자, 어떠한 원리로 알 수 있냐면은 자, 첫 번째, 방골이관 안에는 림프액이 가득 차 있다. 자, 방골이관 여기였지. 자, 이 고리 안에는 림프액이라는 액으로 가득 차 있어. 알겠죠? 자,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이 됐었지. 자, 요렇게 직각 모양으로 서로 직각 모양이지. 서로 직각으로 이렇게 세 개의 고리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했지. 맞죠? 얘랑 직각이고 얘도 얘랑 직각이고. 맞죠?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고리가 있고 세 개의 고리가 있어서 세방골이관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이 고리 안에는 각각의 고리 안에는 림프액이라는 액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 첫 번째까지는 알겠죠? 이러한 액체들로 가득 차 있구나. 두 번째, 몸이 회전하게 될 경우 림프액의 관성에 의해 함께 돌게 된다. 자, 여기서 이 관성은 어떠한 성질을 말을 하는데 어떤 성질을 말을 하냐면 자, 정지하고 있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하는 성질 혹은 움직이고 있었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큰 개념만 먼저 설명을 하자면
자, 그러면 처음에 내가 정지하고 있었어.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관성에 의해서 정지하고 있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지만 지금 몸이 회전한다잖아. 몸을 회전하면 움직인다는 뜻이지. 그럼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성질에 의해서 내 귀 속에 있었던 림프액이 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움직이네? 그러면 나는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해서 림프액이 돌게 되는 거야. 알겠지? 관성에 의해서. 관성은 움직이고 있었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성질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요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액체가 정지하고 있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정지하고 있지만 회전을 한다. 내가 움직였다라는 뜻이지.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성질 때문에 얘네들이 돌게 돼. 알겠지? 자, 이까지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죠? 발음이 왜 이러니? 돌게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네들이 돌면서 여기에 감각세포라는 게 들어가 있어. 방골이관 안에 감각세포가 들어가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자극을 하지 않지만 돌게 되면서 얘네들을 계속 자극하는 거야. 림프액이 돌면서 이 감각세포를 자극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자극을 받았어. 회전을 하나 봐. 라고 그걸 자극을 느끼고 그 자극을 누구에게 보내? 평형감각신경. 평형감각신경에게 알리고 뇌로 올리는 거지. 알겠죠? 얘네들은 소뇌를 올릴 거다. 얘네들은 대뇌를 올릴 거다.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었죠. 만약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냥 뇌로 전달한다 그럼 뇌에서 끝나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자, 방골이관은 몸의 회전이나 이동을 감지하는 구간인데 어떻게 느낀다고? 방골이관 안에는 림프액이라는 액으로 가득 차 있는데 몸이 회전하게 될 경우 림프액의 관성에 의해, 맞죠? 림프액의 관성에 의해 그 림프액이 몸이 회전한다. 움직이네. 움직이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 성질 때문에 림프액도 함께 돌게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움직이면서 림프액이 회전하면서 같이 돌게 되면서 감각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그 자극을 감각세포가 느끼고 평형감각신경으로 나 지금 자극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자극을 전달하고 뇌로 이동하게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냐면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타면 뭐 롤러코스터 같은 거죠. 자,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타면 몸이 회전하는 느낌을 받는다. 눈을 뜨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마침 눈을 감고 있었어. 마침 눈을 감고 있었으면 처음부터 막 계속 회전하는 게 아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가다가 회전을 하기 시작해. 회전을 하기 시작하면 움직이네. 움직이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 성질에 의해서 귀 속에 있었던 방골이관 안에 있었던 림프액이 회전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거야. 알겠죠? 감각세포를 자극해서. 그러니까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타면 몸이 회전하는 느낌을 받는 거지. 눈을 마침 감고 있었어. 마침 감고 있었어도 내가 눈을 뜨고 있으면 내 몸이 돌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잖아. 맞지? 하지만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내 몸이 회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 왜? 귀에 있는 방골이관에서도 회전을 느끼니까. 알겠죠? 시각에서만 회전을 느끼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있어도 몸의 회전 방향을 느낄 수 있어. 조금 더 딥하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내가 몸이 회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도 있지만 눈을 감고 있어도 그 회전 방향까지도 알 수 있어. 알겠죠? 시각으로 내가 지금 돌고 있어. 이렇게 돌고 있으면 내가 이 방향으로 돌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지금 보니까. 맞지? 그런데 눈을 감고 회전을 해도 내가 집중만 하면 느낄 수가 있어. 왜? 회전은 눈에서도 느낄 수는 있지만 귀에서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그럼 방골이관 정리합시다. 몸의 회전이나 이동을 감지하고 림프액의 관성에 의해서 느낄 수 있고 그다음 대표적인 예들은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 느낄 수 있고 눈을 감아도 회전 방향을 느낄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럼 전정기관입니다. 자, 전정기관 요 밑에 바로 이어서 있죠. 전정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듣는 것과 또 전혀 상관없는 우리 몸의 위치나 혹은 기울기를 감지하는 구간이야. 알겠죠? 자, 내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눈을 감고 있어. 지금 내가 눈을 뜨고 있으면 당연히 시각에서도 느낄 수 있잖아. 내 몸이 지금 이렇게 쏠리고 있구나. 그런데 눈을 감고 있어.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이렇게 해도 내 몸이 지금 기울어지고 있구나라는 게 느낄 수 있어. 왜? 기울어짐은 시각뿐만 아니라 귀에서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야. 귀 중에서도 전정기관에서. 알겠죠? 자, 어떤 원리로 느낄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전정기관 안에는 이석이라고 하는 작은 석회질 알갱이들이 들어있다. 자, 여기서 이석은 뭐냐면은 한자로 설명해 드릴게요. 귀 이자, 돌 석자, 귀에는 작은 돌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어. 알겠지? 귀에 있는 돌 석자, 귀에 있는 돌을 이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귀에는 이석이라고 하는 작은 돌이 있어. 작은 석회질 알갱이, 작은 돌멩이들이 있어. 알겠지? 자, 그런데 얘네들이 가만히 이렇게 서 있을 때는 그 돌멩이들도 가만히 이렇게 알갱이들이 가만히 내 귀 속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쏠리지. 그러면 이 얘도 그 방향대로 같이 돌 알갱이들도 또르르 하면서 이쪽으로 쏠려. 얘네들이 쏠리면서 움직이면서 전정기관에도 감각세포가 있어. 그 감각세포 느끼는 거지. 지금 돌멩이들이 이쪽 방향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데 라고 느껴. 알겠지? 감각세포가 여기 있는 전정기관 안에 있는 감각세포가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을 나 이쪽으로 지금 어떤 자극을 받았어 하고 평형감각신경에게 전달하고 평형감각신경이 뇌로 보내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전정기관에서는 어떠한 원리로 느낄 수 있다? 전정기관 안에는 이석이라는 귀에 들어있는 돌이라 있어. 이석이라고 하는 작은 석회질 알갱이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귀에 있는 돌멩이들도 가만히 있지만 몸이 기울어질 때 혹은 이쪽이다 아무 때나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질 때 중력에 의해 자, 얘네들 림프에게 관성에 의해 느낄 수 있었지. 얘네들은 중력이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지. 얘네들이 몸이 기울어지면은 그 중력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 이석도 함께 움직이면서 기울어진 그 방향, 이쪽이든 뒤쪽 방향이든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이석도 함께 움직이게 된다. 그 이석이 움직이면서 감각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울어짐을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감각세포, 전정기관에 있었던 감각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고 이석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 평형감각신경으로 갔다가 이제 뇌로 가는 거지. 그래서 기울어짐을 감지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런 대표적인 예, 전정기관에서 몸의 위치나 기울기를 감지하는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냐면 자, 승강기 엘리베이터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몸이 움직이는 걸 느낀다. 자,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렇게 뚫려 있는 한쪽이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데가 있잖아. 그러면 시각으로 보이잖아.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러면 올라가고 있구나, 내려가고 있구나, 내 몸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다 막혀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 맞지? 이렇게 사방이 막혀있는 엘리베이터를 탔어. 그러면 솔직히 보이지 않잖아. 맞지? 바깥 상황이 보이질 않잖아. 바깥 상황이 보이지 않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있구나, 안 움직이고 있구나, 정지 상태구나 느낄 수가 있어. 왜? 내 몸의 기울어짐과 위치는 눈, 시각뿐만 아니라 전정기관에서도 느끼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인지 내려가는 상황인지 혹은 뭐 정지하고 있는 상황인지 안 보여도 계속 이렇게 타 있으면 내 사방은 움직이지 않잖아. 내 면은 움직이지 않잖아. 고정 부분이고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도 느낄 수가 있어. 왜? 승강기를 탔을 때 몸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다. 왜? 시각뿐만 아니라 내 몸의 위치나 기울기는 전정기관에서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평균대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다. 아주 좁은 평균대가 있어. 알겠지? 그런데 그 평균대를 지나가는 건 되게 어렵잖아.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 맞지? 그런데 그 중심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만약에 이렇게 내 몸이 기울어지려고 한다. 그럼 내 귀 속에 있는 이석도 지금 함께 이쪽으로 쏠리면서 평형감각신경을 따라서 뇌로 갔지. 뇌에서 말해. 나 지금 이쪽으로 자극을 받았는데 그러면 중심을 이쪽 방향으로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릴 거야. 그러면 내 몸이 이렇게 중심을 다시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 똑바로 이렇게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전정기관에서 기울어짐, 몸의 기울어짐을 느끼면서 몸의 중심을 계속 잡으면서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낀다. 당연히 눈 뜨고 있었을 때 만약에 넘어진다. 그럼 보이잖아. 지금 내가 넘어지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눈을 감고 하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려고 할 때 눈을 감고 있었어. 눈을 감고 있었는데 내가 돌뿌리에 걸려서 딱 넘어진다. 그래도 눈을 감고 있어도 내 몸이 지금 기울어지고 있구나, 넘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 왜? 그 기울어짐은 시각뿐만 아니라 지금 전정기관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내 몸이 회전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다. 어느 구간인가 하면은 반고리간, 얘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승강기를 탔을 때 내 몸의 위치가 변하는 걸 느낄 수 있다. 내 몸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다. 그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전정기관이야. 얘를 골라야 돼. 알겠지? 만약에 뭐 단답형이면 얘를 쓰면 되는 거고, 뭐 기호 중에 고르시오 얘를 고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각각 얘네들, 얘 구분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학교에서 언급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전정기관 실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널빤지에 개구리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널판지를 어떻게 할 거면 여기 널판지가 있고 여기 개구리가 있을 거야. 딱 이렇게 있어. 근데 그 널판지를 잡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기울기를 달리 해줄 거야. 기울기를 점점 급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 만약에 전정기관이 정상이야. 전정기관이 정상인 개구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가 개구리라면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쏠릴 거 아니야. 맞지? 내가 이 널판지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개구리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실제로. 맞지? 그럼 내가 개구리면 이렇게 지금 될 거 아니야. 기울기가 급해지면서. 그러면은 전정기관이 정상이야. 그러면 내 몸이 기울어지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얘를 바짝 세우면서 중심을 바로 잡을 거야. 안 넘어지게끔. 알겠지? 하지만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파괴된 개구리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널빤지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개구리가 이렇게 있다가 그걸 못 느껴. 내 몸이 기울어지고 있는 걸 못 느껴.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다시 위로 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대로 미끄러지는 거야. 알겠지? 몸이 이동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냐면은 전정기관을 고르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듣는 것과 상관없는 세 가지 구간 잘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고리간, 전정기관의 대표적인 얘네들 구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문제집이 있으면 문제집을 풀어보면 얘네들 개념만 제대로 잡혀져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아마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귀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지금 귀의 구조와 기능 정확하게 아시고요. 구조랑 그 기능 짝짓기 잘 해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청각의 성립 경로, 귀의 성립 경로 있죠? 순서. 그거 정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듣는 것과 상관없는 세 가지 구간. 맞죠? 그 애들은 듣는 것과 상관이 없으면 어떤 역할을 각각 하는지까지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귀 정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